여러분, 은퇴 후 재밌게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당연하죠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정답을 찾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재미는 무슨, 그냥 하루하루 시간 때우며 사는 거지. 혹은 재밌게 살긴요. 뭐라도 해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한숨부터 나오신다면 오늘의 영상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참 희한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젊을 땐 먹고 살려고 밤낮으로 일하느라, 자식들 키우느라 단 하루도 편히 못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놀아도 된다는데 정작 어떻게 노는 건지를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세대는 노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공부하는 법을 배웠고 직장에서는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를 위해 잘 노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놀면 못 쓴다, 놀면 망한다는 말만 수천 번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쉬지 않고 달려온 사람에게 이제 좀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했으니 뭐라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시간이 아깝잖아. 라며 다시 우리 등을 떠밉니다. 그런데 더 속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기도 전에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은 바쁘게 사는데 나만 가만히 있어도 되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면서도 불안하고 놀면서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분명 일에서는 해방됐는데 마음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놀면서 사세요라는 뻔한 조언이 아닙니다. 왜 은퇴 후 놀면서 사는 삶이 게으름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선택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죄책감 없이 진짜로 행복한 인생 이막을 즐길 수 있는지 그 황금 비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은퇴 후 즐거운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노는 것이 어려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왔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보릿고개라는 말이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닌 진짜였던 시절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며 늘 입버릇처럼 이 말을 달고 사셨습니다. 놀면 굶는다. 일해야 산다. 이 말은 우리 뼛속까지 새겨졌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은 공부해야 성공한다 하셨고, 회사에 가니 상사는 열심히 해야 인정받는다고 독촉했죠. 결혼을 하니 또 다른 의무가 생겼습니다. 아이들 먹이고 가르치고 집 마련하고, 그렇게 40년, 50년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고 배웠고 실제로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은퇴를 하고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가시방석입니다.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왠지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놀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괴롭힙니다. 이게 바로 평생을 열심히 산 사람들이 겪는 일 중독의 후유증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평생을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이 후유증이 더 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60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뇌는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훈련입니다. 학교에선 공부, 직장에선 성과, 집에서는 가족을 책임져야 했죠. 심지어 쉬는 시간조차 내일을 위한 충전이라는 명목이 있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순수하게 나를 위해 아무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낸다는 건 언제나 어딘가 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생산성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만 자신의 가치가 증명된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 강박은 젊을 때는 성공의 원동력이 됩니다. 덕분에 여러분은 그 힘든 시절을 버텨내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증명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빈 시간을 못 견디고 무언가를 찾아 나섭니다. 학원에 등록하고 동호회에 가입하고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동기입니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또다시 의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하고, 치매 예방을 위해 공부를 해야 하고,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모임에 나가야 합니다. 전부 해야 한다입니다. 쉬어야 할 시간에도 의무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뭐라도 해야 한다는 이 생각이야말로 은퇴 후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생각대로 살면 은퇴 전이랑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출근만 안 할 뿐 여전히 의무에 쫓기고 하루가 끝나면 지쳐 있습니다. 이건 진정한 은퇴가 아니라 월급 안 나오는 회사 생활을 연장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열심히 살았던 분들이 정작 쉬어야 할 때 가장 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평생을 열심히 사신 분들이 은퇴 후에 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수십 년을 한눈 팔지 않고 달려오셨으면 이제 좀 쉬어도 됩니다. 그건 결코 게으름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잘 노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냥 하루 종일 잠만 자고 TV만 보면 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논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의 은퇴 생활은 앞으로도 계속 지루하고 공허할 겁니다. 하지만 진짜 노는 것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은퇴 후 노후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동네 골목에서 친구들과 구슬치기하고 고무줄놀이 하던 그때 말입니다.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뛰어놀다 엄마가 밥 먹으러 와라 하고 부르면 그제야 아쉬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놀았을까요? 누가 시켜서였나요? 아니면 놀아야 할 의무가 있어서였나요? 아닙니다. 그냥 재미있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이게 바로 노는 것의 본질입니다. 진정으로 논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의무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책을 읽어도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하려면 책을 하루에 30분은 읽어야 해. 이렇게 생각하며 책을 펴면 그건 의무입니다.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고 졸음만 옵니다. 그런데 이거 재밌네. 다음엔 어떻게 되지? 라는 마음으로 읽으면 그건 놀이입니다.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몰입하게 되죠. 같은 책인데 마음가짐 하나로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됩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결정이론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낄 때 만족하고 강요받는다고 느끼면 똑같은 일도 고역이 됩니다. 좋아하던 일도 의무가 되는 순간 싫어지고 귀찮던 일도 내가 선택하면 견딜만해집니다. 사실 평생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출근 시간부터 업무 내용,
심지어 휴가 일정까지 남이 정해줬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은퇴하면 그 의무들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물론 건강도 챙겨야 하고 가족도 돌봐야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 보고할 필요도 실적을 낼 필요도 남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도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은퇴의 진짜 축복입니다.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 드디어 내 시간이 온 겁니다. 진짜 나만의 선택권이 생긴 겁니다. 이 선택권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누가 시켜서? 불안해서? 아니면 정말 하고 싶어서? 만약 의무감으로 하고 있다면 잠시 멈춰 보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은퇴 후에는 안 해도 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얼마 전 한 70대 남성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10가지를 했어. 지금은 하나만 해. 근데 그 하나가 더 행복해. 많이 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남 눈치 안 보고 정말로 뭘 하고 싶지?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평생 해야 할 일만 하느라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잊어버렸으니까요. 그럴 땐 어릴 적 좋아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기타를 꺼내 줄만 튕겨봐도 좋습니다. 손가락은 굳었어도 누가 시키지 않은 그 일을 스스로 시작할 때 아침에 눈 뜨는 설렘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의무에서 벗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 그게 바로 은퇴 후 삶의 첫 번째 과제이자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더 생깁니다. 그래, 놀면서 살면 좋지.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뭔가 의미 있는 것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노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2%의 갈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는 것과 의미 있게 사는 것, 이 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과연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행복한 노후가 될까요? 여러분, 동네 경로당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후만 되면 어르신들이 모여서 화투를 치십니다. 웃음소리도 나고 시끌벅적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재미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어르신께 슬쩍 여쭤봤습니다. 화투 치는 게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그러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재밌어서 치나? 그냥 시간 때우는 거지.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마땅히 할 일도 없으니까 여기 오는 거야. 이 말씀이 마음에 참 오래 남았습니다. 분명히 놀고 있는데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노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견디고 계신 거였죠. 여러분, 노는 것과 시간 때우기는 다릅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입니다. 둘 다 일을 안 하고 편하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노는 것은 마음이 꽉 찹니다. 하고 나면 기분이 좋고 내일 또 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시간 때우기는 마음이 텅 빕니다. 하고 나도 남는 게 없고 오히려 허무합니다. 오늘도 그냥 하루가 갔네 하는 느낌만 남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바로 의미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편안하고 배가 불러도 내가 왜 사나 하는 의미가 없으면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나치 수용소라는 지옥에서 살아남은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굶주림과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체력이 좋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즉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놀기만 하면 처음엔 좋습니다. 드디어 쉬는구나.
자유롭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석 달, 6달 지나면 뭔가 허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기대되는 게 없고 하루가 그냥 버려지는 것 같죠. 대기업 임원 출신인 정 선생님이 딱 그러셨습니다. 정 선생님은 퇴직 후 본격적으로 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동안 못 갔던 해외여행을 다니고 매주 골프를 치고 유명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일할 때는 엄두도 못 내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게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1년 반쯤 지나니까 이상해졌습니다. 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똑같더라고요. 골프 쳐도 그게 그거고 여행 가도 특별할 게 없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뭘 해도 그냥 그래요. 무료해진 정 선생님은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공부를 도와주는 멘토 역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나 때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아이들 성적이 오르면 본인 일처럼 기뻤고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조언해 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정 선생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골프에서 버디 칠 때보다 애들이 감사합니다 할 때가 더 기분 좋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의미라는 거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많은 분이 의미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 봉사나 대단한 업적을 생각하시느라 시작도 하기 전에 숨이 턱 막히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의미는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작은 가치 하나를 더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30분 산책이라도 그냥 걸으면 운동이지만 집 앞 쓰레기를 하나씩 주우며 걸으면 그건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만드는 의미가 됩니다. 혼자 책을 읽으면 취미지만 독서 모임에서 생각을 나눈다면 그건 소통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의미가 더해지면 여러분의 활동은 소비에서 창조로 바뀝니다. 여행 가서 돈만 쓰고 오는 건 소비지만 거기서 느낀 감정을 글로 적거나 사진으로 남겨 이웃과 나누면 그건 창조입니다. 소비는 쓸수록 줄어들지만 창조는 할수록 마음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의미를 찾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피곤한 일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요. 누워서 천장 보고 텔레비전 틀어놓고 졸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으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그래야 합니다. 의미 찾기도 지나치면 또 다른 의무가 됩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는 순간 그건 또 다른 노동입니다. 중요한 건 삶의 리듬입니다. 며칠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푹 쉬고 며칠은 내가 좋아하는 일에 작은 의미 하나를 얹어보고 이 균형이 맞을 때 우리의 노후는 비로소 시간 때우기에서 벗어나 진짜 인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 하나 남습니다. 노는 것도 좋고 의미 있는 일도 좋은데 돈이 있어야 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돈이 없으면 노는 것도 의미 찾는 것도 다 그림의 떡이죠. 은퇴 후에도 돈을 벌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을 때처럼 일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떤 분은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어떤 분은 몸이 근질거려 자발적으로 일을 시작하시죠. 이유는 각자 다르지만 일하는 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젊었을 때처럼은 못하겠더라. 당연합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집중력도 떨어졌어요. 무엇보다 더 이상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세요.
젊었을 때 기준으로 일을 판단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일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얼마를 버느냐였어요. 연봉이 높은 직장이 좋은 직장이고 많이 벌수록 성공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싫어도 해야 했고 자존심 상해도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다 컸고 퇴직금과 연금으로 생활비는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물론 여유롭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모든 걸 희생하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일은 어쩔 수 없이 하는 노동이 아니라 내 하루를 채워주는 즐거운 활동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돈을 벌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돈보다 시간의 주도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일과 놀이의 진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일은 힘든 거고 놀이는 즐거운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그게 아닙니다. 일과 놀이의 경계는 시간의 주도권에 있습니다. 즉, 내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느냐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같은 요리를 해도 식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남이 주문한 메뉴를 기계처럼 만들어내면 그건 노동이지만 집에서 내가 먹고 싶을 때 손주들 올 때 해주려고 만드는 요리는요? 같은 요리지만 기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만들죠. 그건 놀이입니다. 젊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월급만 많이 주면 4시간 전부를 회사에 바쳤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젊을 때처럼 하루 8시간, 10시간 꼬박 매여 있는 일을 한다면 그건 은퇴가 아니라 월급 적은 곳으로의 재입대나 다름없습니다. 몸은 더 힘들고 대우는 더 못하고 그런데 시간은 똑같이 뺏깁니다. 이제는 일자리를 고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얼마를 주느냐보다 내 시간을 얼마나 유연하게 쓸 수 있는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오전만 일하거나 일주일에 서너 번만 나가는 유연한 일자리가 좋습니다. 월급 봉투는 조금 얇아질지 몰라도 대신 여러분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야 진짜 노는 시간도 갖고 의미 있는 활동도 하면서 품위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돈도 벌고 시간도 지키고 이 균형이 은퇴 후 일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체면을 버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은퇴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남들의 시선 때문입니다. 내가 평생 정장 입고 출근했는데 이제 와서 몸 쓰는 일을 어떻게 해?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남 눈치 보느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함이 사라진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체면 지키느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상사한테 굽신거리고 거래처 눈치 보고 직원들 앞에서 위신 세우느라 스트레스 받고 그게 다 명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명함이 없어졌습니다. 지킬 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체면을 붙들고 계십니까? 제 지인 중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중소기업에서 30년 넘게 영업을 하신 분입니다.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빠듯해서 집 근처 마트에서 주차관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동창들이나 옛 동료를 만날까봐 마스크를 코 위까지 푹 눌러 쓰고 일하셨대요. 그런데 몇 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 근데 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 낮에 시간도 있고 몸도 움직이고 월급 들어오면 마누라한테 용돈도 주고 영업할 때는 퇴근해도 거래처 걱정에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지금은 일 끝나면
머릿속이 세상에서 제일 개운해. 여러분, 예전 직함은 내려놓으십시오. 명함에 뭐라고 적혀 있었든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고 무리하지 않아도 되며 무엇보다 스트레스 없이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일. 그거면 충분합니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편하고 내 마음이 당당하면 그게 세상에서 제일 가는 직업입니다. 세 번째는 경험을 나누는 일이 가장 값진 고소득입니다. 많은 분이 은퇴 후 일을 구한다고 하면 경비, 청소, 주차 관리 같은 단순 노동만 떠올리십니다. 물론 그런 일도 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편하고 당당하면 그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30년, 40년 쌓아온 노하우는 엄청난 자산입니다. 요즘은 시니어들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공공시설 이용 안내원, 학교 돌봄 보조 도우미, 지역 행사 운영 지원, 온라인으로 지식을 나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 공부 멘토 하시는 분 기억하시죠? 골프 버디보다 아이들 감사합니다가 더 기분 좋다던 정 선생님 말입니다. 이분도 처음엔 무료 봉사로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강의료를 받으십니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그 돈이 주는 뿌듯함은 월급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 그 안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낌없이 나눠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내가 아직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일은 노동이 아니라 삶을 채우는 기쁨이 됩니다. 네 번째는 투자가 아니라 활동에 집중하세요.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퇴직금을 쏟아부어 시작하는 무리한 창업이나 투자입니다. 놀면 뭐해? 장사나 해볼까? 이 마음으로 치킨집이나 카페를 열었다가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통계를 보면 자영업 5년 생존율이 30%도 안 됩니다. 10명 중 7명이 5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든데 은퇴 후에 처음 시작하는 장사가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 아는 선배 한 분이 퇴직금에 대출까지 얹어서 프랜차이즈 식당을 크게 차렸습니다. 직장 생활 30년 짬밥이면 장사 정도는 껌이지라며 자신만만하셨죠. 그런데 딱 2년 만에 수억 원을 손해보고 가게 문을 닫으셨습니다. 나중에 소주 한잔하며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차라리 그 돈으로 아내랑 여행이나 다니고 매달 10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나 할 걸 그랬어. 돈 날리고 몸 망가지고 가족들 볼 면목까지 없으니 남는 게 하나도 없네. 은퇴 후의 경제활동은 공격이 아니라 수비가 1순위여야 합니다.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 내 몸을 움직여 벌 수 있는 작은 소득, 즉 활동비를 번다는 마음가짐이 노후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욕심을 버리고 활동에 집중한 분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이 액수가 적어 보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확실한 소득 100만 원은 은행에 5억, 6억 원을 예금해 둔 것과 똑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은 금고에 튼튼히 지키면서 내 몸을 움직여 이 활동비를 벌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수억 원의 자산을 굴리고 있는 지혜로운 자산가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즐겁게 일하고 적당히 벌고 나머지 시간은 마음껏 노십시오. 그게 은퇴 후 일의 정답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지 않고 가진 것을 즐기는 데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게 무엇입니까? 평생을 일해서 얻어낸 값진 시간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나같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여러분처럼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제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실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쉬는 것은 권리이고 노는 것은 자유이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이 시간은 어쩌다 찾아온 공백이 아닙니다.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달려온 여러분에게 늦게 도착한 자유입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이 시간 마음껏 누리시며 더 재밌고 더 행복하기를 제가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